부모가 그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힘내 그래요. 힘. 힘이 뭐길래? 힘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으면 우울한 게 없어져요. 그럼 그 힘이 뭘까? 그 힘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유전자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자, 제가 힘이 뭔지를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요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막. 세포막.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세포에서 눈에 띄는 게 요거하고 어째 세포막이 분명히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이 보라색 고무풍선 같이 생긴 거 구멍이 빵빵 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세포핵이라고 그래. 핵. 세포핵.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빨간 색들,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뭐 세포막은 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가 가려면 뭐를 만들어내야 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다른 말로 미국 말로 하면 에너지, 혹은 파워. 이렇게. 자, 자동차도 힘을 만들어내야 돼. 요즘은 뭐 전기차가 많은데 전기차는 그 힘이 어디 들어 있어요? 배터리 안에 들어 있어. 차가 힘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배터리가 다 나가면 전기가 다 나가면 어떻게 충전하면 돼. 근데 이제 내연기관 우리가 이때까지 자동차라고 그랬던 것은 뭐를 넣어야 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어야 돼. 그 연료를 넣어야 돼. 그 연료를 엔진에서 태워야 돼. 태워서 그 엔진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힘을. 그게 전기야. 그 전기 자동차는 아예 전기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 엔진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나 본래 자동차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엔진이 있었어. 여기서 당분을 태워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유전자를 조절해야 돼. 자, 그리고 유전자는 이 세포 핵 속에 들어있어요.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세포 핵을 가위로 찢어서 탁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짜잔 이런 게 나와요.
이 실인데, 이 실뭉치. 이 실뭉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참, 이름이 별로 과학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좀 유치한 이름이에요. 염색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고 하면,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사실 무식한 이름이죠. 옛날에 이 염색체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를 때 그냥 야 이건 염색이 이렇게 잘 되네.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으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그래서 실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실이 바로 실제로는 이렇게 된 실이에요. 네,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보면 바로 이게요. 실이. 즉 실은 바로 뭐예요? 유전자야. 그러니까 염색체라면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야. 유전자 뭉치. 자, 이 유전자 실이 여기서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23개의 유전자 뭉치, 실뭉치가 이런 게 23개가 있는데 이 23개가 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3개를 키 순서대로 줄을 딱 세워놓으면 키 순서대로 1번, 2번, 키가 제일 크면 1번이에요. 그래서 23번까지 있어. 왜 그렇게 줄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의 세포 한 개 안에는 약 22,000여 개의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그 22,000여 개가 23개 염색체에 다 배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염색체가 유전자 수가 제일 많겠습니까? 키가 제일 큰 염색체,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염색체의 유전자 숫자가 제일 많죠. 그래서 2번은 조금 덜하고, 그 3, 4 해서, 그래서 유전자, 1번부터 23번을 세워놓고, 몇 번 유전자에는 무슨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냐. 2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또 들어있냐. 그래서 쭉 그 유전자들이 1번부터 23번 염색체 안에 배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구나. 2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구나. 이거를 살펴보기 위하여 만든 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 네, 유전자 지도.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이거 몇 번 염색체? 네? 1번 염색체.
요거 2번 염색체. 자, 염색체를 본래 실뭉치인데 그냥 여기서는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는 막대기를 보니까 제일 키가 뭐예요? 커. 그리고 2번 염색체는 1번 염색체보다 키가 조금 작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염색체를 보면 세 번째로 작아.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려.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대장암, 결장암, 그랬죠. 대장암은 2번 염색체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대장암에 걸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겨. 그래서 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알츠하이머. 녹내장은 이 유전자 여기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도 1번 염색체죠.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은 전립선. 그래서 병마다 모든 병이 그러면 전부 다 알고 보니 이제 뭐가 변질된 거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네? 유전자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내서 당뇨병도 결국은 뭐예요?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야. 자, 유전자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이 생긴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나을 수도 있다. 우리 회장님 더우세요? 추워서. 조금 찬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서 제습으로 해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추우면 춥다고 그러세요. 온도 조절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 자기를 표준으로 온도를 맞춰놓은 것 같아. 저 건강한 젊은이들은 안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이도 있고 병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진영이 보다는 조금 따시게 해놔야 돼 이렇게. 그건 내가 맞춰놨어. 자, 그래서 비만에 걸리는 것도 이제 이렇게 유전자.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변해서 비만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질병은 모두가 다 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다. 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생기고 또 그 변질된 유전자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질병은 낫게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유방암이라는 병은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여기 보니까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P53이라는 유전자가 이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자, 유전자가 무엇을 받으면 자, 이렇게 있는 유전자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힘을 받으면 탁 켜집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 P53 유전자가 딱 꺼져버리면 본래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무슨 물질을 생산했는데?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는 이 유전자가 켜져 있을 때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돼. 그러면 마음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어때요? 기분이 기뻐요.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 그런데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지를 않으면 기쁨이 없어져. 왜?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야만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법은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린 병이야. 왜? 뭐를 못 받아서? 힘을 못 받았어. 그 힘을 생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뭐가 넘치는 사람들이야?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야.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건강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전자 꺼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매 순간마다 생기 넘치게 살면 이 꺼진 유전자가 더 잘 켜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고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가 되기 위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 세포로 변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심호흡을 안 한다. 그렇죠? 심호흡을 안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점점 수축하고 모세혈관들이 없어져서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는 천식 환자였어요. 기관지 천식. 와, 이 천식이 심해지면 미쳐요. 와, 천식 숨을 잘 못 쉬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요, 막 숨이 막힌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와가지고 상구 씨 사랑합니다. 그래봐야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막 그 산소가 부족한 숨이 막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곧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산소 부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뭐를 잘 안 한다? 호흡을 안 해. 심호흡을 안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를 죽이고 산다 그래요. 숨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극한적으로 더 세게 받으면 어떻게 산다? 숨 막히게 산다. 그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할수록 어떻게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숨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할 때는 숨 쉬어 안 쉬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무슨 말을 걸면 뭐예요? 가만있어. 숨 안 쉰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삶은 아주 산소 공급 부족증을 같이 앓고 살아요. 그러면서 물도 충분히 안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산소와 물,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산소도 부족해지고 물도 부족해지고 물 부족하면 또 그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산소 부족, 물 부족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로 변하고 싶어? 악바리 세포들로 변하고 싶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양심이고 뭐고 다 그냥 뭐요? 버려버리고 그냥 막 악바리가 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세포들이 악한 세포가 되려고 그래. 네. 이제 그러면 악한 세포는 암세포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제 술도 들어갔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세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막 거기다 담배도 들어가지. 그러면 뭐 온갖 스트레스 들어가면 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비정상적으로라도 살려면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해야 돼. 그래서 그때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뉴스타트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물도 충분히 마셔주고,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기본적인 산소 부족 스트레스,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돼.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아하, 내가 암세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암세포 안 될래. 그 순간에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생산을 해요. 자, 이제 상황이 아주 건강해지고 조용해졌으니까 암세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억제해주고 또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됐을지라도 그 암세포를 다시 어떻게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된 사람들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P53 유전자가 꺼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졌다. 이건 참 나쁜 현상이야.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필요에 따라서 켜지기도 하고 잠깐 꺼졌다가 또 다시 켜지고 이렇게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조절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것이 다 이 유전자 조절이 잘 안 되고 유전자가 한번 꺼져가지고는 다시 켜지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꺼진 유전자들을 가능하면 다시 켜주기 위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 힘. 곧 생기다. 이 말 생기다. 자, 우리가 생기, 그 힘은 어떻게 받는 거다? 강의했잖아요, 제가. 알아야 돼.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않겠습니까? 저렇게. 그래서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르고 그래요, 뉴스타트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개원 씨가 쿠사리를 모른다고 쿠사리를 먹었는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탁 상황이 바뀌어서 질문을 하면 또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요 유전자는 BRCA1이라는 유전자인데, 그냥 통틀어서 한국말로는 유방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또 뭐 하는 거냐 하면, 얘들은 유방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 이름이에요. BRCA1. 이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으면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로 안 넘어가. 그래서 이 유전자가 완전히 파괴가 되든지 또는 꺼져버리면 유방암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나려면 저 꺼진 유전자가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 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BRCA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돼. 켜지면 낫는 거야. 그래서 근데 켜지려면 뭐를 다시 받아야 된다? 생기 힘을 받아.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따라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병은 낫게 돼 있다. 그런데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생기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힘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낫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는 무슨 뜻이에요? 생기. 생기는 생은 살아, 살생자. 기는 이게 이제 힘이죠.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힘. 이거예요. 참 중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생기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데 그 생기가 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 에너지, 이 생기라는 에너지는 우리 건강에 이거는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 이 생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거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여기 오셨든 간에 모든 사람은 생기가 넘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한다면서 기가 팍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깁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생기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피곤해라. 이러면,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하려면 생기가 넘쳐야 이 뉴스타트 강의가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보면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안 할 때 이상구하고 이 강의실에 와서 강의하는 이상구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렇죠. 왜 다르냐면 저는 뉴스타트 강의를 안 하는 때는 뭐 그렇게 힘이 날 이유가 별로 뭐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앉아 있으면 힘이 어떻게 생기가 넘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다른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면 안 돼. 왜? 뉴스타트 강의를 할 사람인데, 내가 다른 이 사회 일로 막 바빠서 막 피곤해져 있는데 이제 또 강의를 해야 된다? 이건 뉴스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강의 1시간 전부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그 전까지 피곤했던 거를 어떻게 해요? 푹 쉬어주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 시작할 때는 생기가 넘치도록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피곤하게 하면 여러분이 듣는 것도 뭐예요? 피곤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이라도 반드시 절대 휴식을 취해. 그리고 딱 해서 딱 벗고 어떻게? 딱 벗고 침대에 들어가서 눈 감고 안대 딱 하고 잠이 안 오더라도 자. 아시겠죠? 잠이 안 와도 잠 안 온다고 안 자면 안 돼. 그래서 안 자더라도 나는 잘 거야. 잠이 안 오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이에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스톱 시켜야 돼. 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부터 뭐요? 안 할 거야. 그래서 눈 딱 감고 자자. 30분 남았구나. 그리고 딱 정잠이 안 오면 기도합니다. 했잖아. 하나님, 살짝이라도 잠들게 해주십시오. 딱 하면 꼴까닥 잠시 동안 푹 자요. 눈 딱 뜨면 30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암 말기로 왔는데 생기를 넣어주는 강의를 싱싱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있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부터 뭐가 나와 넘쳐야 돼? 생기가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내 생기가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자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안 좋은 생각이야. 섭섭한 생각, 우울한 생각, 억울한 생각, 열받는 생각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유전, 내 생기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도 알고 보면 누가 누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거요? 내가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우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내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어. 이게 이제 모순이야.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 제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그런데 해방이 되고 싶어도 해방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런 생각 절대 안 하고 싶어,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또 그 생각을 해요, 안 해? 해놓고는 뭐라 그래?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그 여자들은 참으로 남자 편에서 볼 때 이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뭐라 그래? 어머머, 내가 왜 이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는 여자에 비하면 훨씬 덜해. 근데 여자들은 어머, 나 좀 봐.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해요. 그건 왜 그럴까?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아주 적당한 그 순간이 오면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모님도 그건 왜 그렇지?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인데 나는 하기 싫다 그래 놓고 보면 나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건 왜 그럴까? 나는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을 외부에서 나는 원하지 않아도 그런 나쁜 생각을 해서 내가 우울하고 유전자 꺼져가지고 병이 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뭐요? 세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에너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세력과는 나는 앞으로 뭐 하겠다?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어. 자, 내 생각이 누구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야 안 돼요.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라고 부르게? 정신없는 생각, 정신 나간 생각. 희한한 명칭이에요. 정신 나간 생각. 그러면 정신이란 게 뭘까? 왜 정신이 나가면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을 할까? 그러면 그때 주위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상구야, 정신 좀 차려. 네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와.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뭘까? 정신을 안 차리면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다 어떤 생각들이요? 나쁜 생각들이야. 내 유전자를 끄는 생각이야. 나를 병들게 하는 생각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거 한마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야 돼. 그거를 깨우치는 것을 도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도튼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이란 건 뭘까? 우리가 정신 그러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그 정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일까? 아니면 어떤 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일까? 이거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기가 있는 뭐를 알아야 돼. 이 생기는 알았다에서 생기를 받는 거야. 뭐를 알았다? 그렇죠. 진실을 알았다. 그렇구나.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생각도 아닌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엉뚱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생각, 나에게 전혀 필요한 생각이 아닌 생각은 지금부터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차단해야 되겠다. 차단 안 하면 여러분 맨날 당합니다. 유전자 맨날 꺼져.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무엇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면 생기를 받는 거니까 이 생기라는 생기라는 힘은 무엇 속에 있구나? 진실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진실 다음에 뭐 속에? 내가 선을 알 때. 선을 내가 알게 되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럼 고마워. 감사합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엔돌핀 나와 안 나와? 그게 이 선을. 그래서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생기를 나눠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찾아가서 입으로만 힘내 그래봐 소용없습니다. 생기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 선을 베풀어야 돼.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친구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먹이고, 그렇죠? 친구가 좋아하는 코코넛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 친구가 야, 고마워 해. 이러면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잠깐 뭐예요?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그 엔돌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내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많이 줘야 돼. 네? 그러면 자꾸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아까 우리 사모님 나가실 때 미인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 옆에 서서 절세 미인입니다. 와, 이제 그거 아주 잘했어. 그래서 경북 미인입니다. 대구에서 최고 미인입니다. 막 이래 싸면서 앞으로 열심히 그거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웃겨야 돼. 그래서 이 부부 상담사 얘기를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참 솔직한 충고를 하더구만요. 그 부부 상담사가 뭐라 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이 50년, 60년을 넘고 그러다 나이가 이제 점점 많이 들어가고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연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설명을 쫙 하는데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위선적인 무슨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방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분이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라. 그게 사랑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도 요즘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도 안 하면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70, 80대 보세요. 할 말 없어. 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한마디 한다고 해도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깊이 정성껏 생각을 해서 한마디 던지는 그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연기 안 해. 그러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기하라는 말이 참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야.
그 사실 그렇게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처져 있으니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기를 하자. 맞아요, 안 맞아요? 연기할 성의가 없으면 그건 안 돼. 그거 기억하십시오. 뭐, 이제 5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솔직히 경상도 말로 뭐 짜들어 사랑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솔직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기는, 이 힘은 뭐 속에 있고? 진 속에 있고, 선 속에 있어요. 선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기를 해서라도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야. 그 감사하게 되면 생기 나요, 안 나요? 생기 나요. 그래서 그 상담사 그분이 여자분인데 어느 대학 교수예요. 아주 솔직하더라고. 이쁜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 그런데 그 남편이 연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이렇게 마주 본 순간에 그 남편분이 뭐라 그러면 참 이뻐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성의가 필요해. 그래서 사랑으로 산다기보다 결국은 이제 노년이 되면 뭐예요? 성의로 살아야 돼. 그 성의가 바로 진짜 사랑이야. 막 이쁘고 그래서 뭐 헷가닥 가가지고 뿅 가가지고 뭐 하는 건 그거는 한때 지나가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의 있는 뭐 연기. 좋아요. 자, 그래서 그 감사. 내 남편이 나는 내가 안 이쁘다는 걸 다 아는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뭐요? 이쁘다. 그래 줘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저는 제가 안 이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라고 우리가 배격할 필요는 없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기라도 할 수 있는 성의가 필요. 결국 사랑은 그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저도 참, 미남이었는데, 뭐, 나이가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영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제가 그저께 이발을 했거든요. 그 미용사 아가씨가 박사님 머리가 더 까매졌어요. 그러더라고. 그 좋은 점. 그렇잖아도 우리 이경원 씨도 그렇고 저는 제 머리를 잘 모르니까 까만 머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요즘 연기를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 사랑. 그래서 이제 여기 아름다움. 이 진선미 속에 이 미 속에도 생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나와요? 야, 이게 사랑이야. 정말로 사랑은 진실되고 사랑은 뭐예요?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 주는구나. 성의를 표현하는구나. 그렇죠? 고맙다. 이제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성의를 표현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쁜 말을 우리는 잘하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이거를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 써먹었던 거 자꾸 써먹을 수는 없고 어떤 새로운 레파토리가 안 떠오르면 저 기도해. 기도해도 어떤 때는 영 안 떠올라요.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힘이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친구한테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맞서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이런 친구에게 힘을 주려면 힘내 그래봐야 우리는 힘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힘은 누군가가 줘야 돼.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야. 힘은. 그래서 친구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돼? 아주 진실된 말. 아주 선한 말. 아주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야, 이거 봐. 그러다 보면 친구가, 어머머, 너무 아름답다. 그럼 유전자 켜진다니까. 이것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우리가 의식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생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기가 딱 끊어져 버리면 생기가 완전히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잠깐 생기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을 뭐 했다 그래요? 기절했다 그래요. 자, 기절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에요? 어떤 순간이 오면 사람이 기절을 해? 이 진선미의 반대입니다. 진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기를 받아 안 받아? 맞았어. 그렇지. 맞아. 그럼 나도 병 날 수 있구나. 이게 진실을 발견했는데. 근데 진실인 줄 알고 완전히 속았어 보니까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나한테 사기쳤구나. 그럼 너무너무 억울해 안 해?
그럼 기절해요, 안 해요? 기가 막혀도 완전히 막히는 것을 기절이라고 그래. 기절. 기가 끊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느냐, 장수할 수 있느냐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생기를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요. 근데 그 생기는 알고 보면 다 공짜야. 아시겠죠? 왜? 사랑이라는 건 뭐요? 공짜야.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공짜요, 아니요? 제일 아름다운 게 자연이야.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고, 그 생기는 결국 진선미를 다 합해서 하나가 되는 사랑이 바로 생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때는 저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생기를 손해를 봐요. 사랑이 생기라면 우리가 뭐 하면 생기를 손해 봐? 미워할 때, 증오심. 그래서 이 상대방을 증오하게 됐다는 것은 생기를 굉장히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발 증오만은 안 들어가야 돼. 내가 화가 나도. 그래서 화가 나도 그 분노에서 어떻게 스탑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그 스탑시킬 수 있는, 증오심을 스탑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가 없으면, 증오심을 스탑시킬 수 없으면, 요즘 이 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병이 난무하고 있게? 분노 조절 장애. 분노와 증오가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언제, 그렇죠? 주먹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자기도 몰라. 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그 조절을, 그런 분노를 조절하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누가 하나 탁 끼어들면 내가 조절을 해야 돼. 왜? 내가 화를 내버리면 내 유전자 꺼지니까. 그리고 끼어든 놈을 미워하면 더 꺼지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조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죠? 저도 옛날에 많이 끼어들기 많이 했거든. 저거 나도 옛날에 많이 했지. 그래. 급하니까 빨리 가.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래. 이래 버리면 내 유전자는 안 꺼져. 그 조절 능력이 사람들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 이 사회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누가 나를 끼어들었다면 이쪽에서도 분노가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빵빵 하는 거야. 그러면 앞차가 분노 조절 장애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 앞차는 또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은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 지금. 이 사회가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보수는 보수들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고, 뭐예요? 좌는 좌대로 뭐요? 분노가 치밀어 가고 있고, 이게 참 안 좋은 현상이야. 참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전 국민을 뉴스타트를 시켜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 뭐 화났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화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치밀면 화를 치밀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도 나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조절하게 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나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요? 이놈의 새끼가 끼어들어서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래놓고 어머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지. 나는 조절하고 싶었어. 근데 조절이 안 돼. 그건 더 이상 내 생각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다른 에너지다 이 말이야. 나를 파괴하려는,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려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가 넘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기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중요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네? 염색체지. 염색체. 자, 실이죠, 그렇죠? 실뭉치. 자, 염색체. 염색체는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 네, 23개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23개 염색체.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를 해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실이 보이지. 그렇죠? 자. 자, 확대합니다. 실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이게. 야. 자, 이제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유전자는 켜졌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유전자 모형에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요. 그렇죠. 저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꼬여 있어, 이렇게. 감겨 있어. 감겨 있는 이 부분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꽉 눌러주면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꺼져요. 세상에 이런 걸 참 최근에 발견했어,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눌렀다가 그 다음에 딱 떨어져 나가면 눌렀던 것을 떼버리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요.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습니다. 저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저게 이제 활짝 켜져 있으면 엔도르핀을 잘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근데 갑자기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와서 얘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얘도 지금 이 스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 뭐 하려고? 지금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생산하는 물질을 생산을 잘 해가지고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였어. 그러면 더 이상 암세포가 없으면 이제는 저 유전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꺼야죠. 끊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었던 유전자, 켜져 있는 유전자를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 동글동글한 물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저 부위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에 뭐가 있다?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유전자를 꺼야 돼. 지금 암세포도 없는데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란색 물질이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와서 지금 다 스위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딱딱 올라붙죠? 올라붙으니까 어떻게? 탁, 유전자 꺼지잖아. 탁탁 올라붙었죠. 저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딱 그 특정한 유전자 스위치에 딱 가서 올라붙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이 유전자가 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메칠화 되었다. 즉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탁 꺼내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물질이냐 하면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가 3개 붙고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 CH3 요거를 메칠이라고 그래요. 메칠. 그래서 이 CH3하고 여기다가 OH가 붙으면 요거 뭐게? 메칠 알코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메칠
그리고 요 전기를 띠고 있는 요거를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칠기야. 이 메칠기가 스위치에 가서 딱 붙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꺼져.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뭐 되었다? 유전자가 뭐 되었다? 메칠화되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메칠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칠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 메칠화되어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메칠화되면 유전자가 메칠화되면 유전자 꺼져. 그럼 유전자가 켜지려면 메칠기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돼. 네. 그래서 메칠화되어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화돼야 돼? 탈메칠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이거를 자세히 가르쳐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칠기라는 것은 날라와서 붙어서 메칠화시키면 유전자는 꺼지는 거고, 메칠기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탈메칠화가 되면 꺼진 유전자는 뭐예요?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칠기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화학 물질이야. 그냥 메칠기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에 불과한 메칠기가 어떻게 암세포를 다 죽였는지, 이제는 유전자를 꺼도 되는지 모르잖아. 누구만 알아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가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어. 그럼 다 죽였다는 걸 아는 존재는 누구만 알아요? 메칠기가 알까요? 메칠기는 화학물질인데 아무 지능이 없어. 그거는 내 몸에 암세포가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칠기는 암세포가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딱 생겼을 때, 이 상구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구나를 나도 상구도 감지해요, 못해요? 못해. 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도대체 켜져 있는 유전자가 메칠화가 돼서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를 꺼놨다가 한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나는 암세포가 또 생겼는 줄도 알아 몰라? 몰라. 그걸 아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가 또 생겼구나, 상구의 몸에. 그런데 상구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암세포를 죽여줘야 돼. 근데 상구는 몰라. 그 아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떤 존재가 자, 암세포를 다 죽여줬더니 2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가 또 죽여줘야지. 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는 내 몸 안에 내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죽일 수도 없어. 자, 그러면 메칠기가 뭐를 받아야 돼? 조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칠기가 조절을 받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저기 있어요. 뭐가 증거예요? 메칠기는 외부에서 그 어떤 존재가 메칠기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그런 조절을 메칠기가 받고 있다. 그래서 메칠기를 딱 보면 얘들은 조절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어. 이거는 마스크 씨가 답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눈이 보여. 여러분. 서울에 있는 손자가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 근데 이 장난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야? 리모컨 자동차야. 그래서 손자가 해서 뭐를 보내야 돼? 자동차에다가. 뭐를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 좌회전, 이렇게 하면 우회전, 신호를 근데 그 신호가 뭐예요? 전파지. 그래서 이 조절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배터리가 들어있잖아. 왜?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보내는 전자파 신호를 받으려면 받는 쪽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받는 쪽에서도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에서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배터리 빼버리면 자동차 아무리 신호 보내도 신호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지. 그러니까 이 메칠기도 누군가가 신호를 보낼 텐데, 그래서 저 메칠기를 스위치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떼버릴 수도 있고 그 조절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그 조절을 받으려면 이 메칠기 자체도 뭐를 띠고 있어야 돼?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메칠기라니까. 저 전기를 띠고 있다는 것만 해도 누군가가 저 메칠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고 메칠기는 그 조절의 대상이다. 맞아요. 와. 그럼 저 메칠기를 조절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제 이것으로 점점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메칠기도 결국은 전자파 신호를 어떻게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메칠화도 되고 탈메칠화도 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야. 왜? 나는 내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는지 다 죽어버렸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그 밤새도록 이 메치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메칠화되었다가 탈메칠화되었다가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반복적인 조절이 필요해. 그거는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몰라. 누구만 알아?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대. 그래서 며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 며칠기를 어떻게 해? 전자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며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전자파를 사용하실까? 그렇죠? 그 질문을 해결해야 돼. 그렇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저 며칠기를 저렇게 세밀하게 움직여서 정확한 장소에다가 스위치에다 갖다 붙이고 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이 주인, 내 몸의 주인인 상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상구 몸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그 며칠기를 어떻게 다시 떼가지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내 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몸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절에 댕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도 하나님 이거 해주게 안 해주게? 해줘요. 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또 대한민국에 그 누구한테도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사랑이야.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안 죽도록.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만 죽어요? 내가 자살하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나를 죽여야만 우리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병들어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장기적인 자살행위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교회를 댕겨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댕기면서 배우는 하나님은 이 잘못된 하나님이 많아. 우리 몸 유전자를 보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십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생기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 며칠기가 뭐를 띠고 있구나? 전기를 띠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보내는 전자파 신호를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 신호를 보내실까? 요거를 해결해야 돼. 그렇죠?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